네, 올해 여름은 기후재앙이 정말 지구에 오고 있구나가 느껴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독일, 유럽은요,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홍수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곳곳에서 기후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후 재앙은 남의 일이 더 이상 아니고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전 인류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기후 재앙을 조금이나마 늦추고자 한 개인들의 노력들이 더 이상은 궁상맞은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 기후 재앙을 조금이나마 늦추고자 제가 한 개인으로 한 노력들 10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제가 이 가방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꺼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요,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도톰한 양말을 항상 집에서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집의 실내 온도는 20도예요. 네, 20도 하면은 굉장히 추울 것 같죠.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쌀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도톰한 양말과 그리고 가디건 같은 거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딱 생활하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의 온도가 20도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쓸데없이 쓰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기, 그리고 난방을 위한 에너지 등등은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또 방출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주요 에너지원이요, 화석연료예요. 그리고 화석연료는 또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전기를 아끼고 난방을 아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 기후 재앙을 조금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옷을 구매할 때는요, 더 이상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옷을 구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패스트 패션의 많은 브랜드들은 환경 위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기업적인 이익에만 좀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런 기업들을 서포트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서 옷들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살 때는요, 저는 굉장히 신중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로우 바이 챌린지를 하면서 3벌의 옷만 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제가 필요하지 않은 옷이라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심플한 티셔츠 하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요, 많은 물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런 옷들을 입다가 버리게 되면 물론 필요한 분들께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소각이 돼서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요, 아니면 옷 쓰레기 더미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소재가 천연 소재가 아닌 폴리에스테르라면 썩지도 않고 굉장히 우리 지구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생각할 때 이 의류 산업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작년까지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옷을 사실 때 정말 신중하게 나에게 필요한 옷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환경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충동 구매하면서 맨날 쓰는 돈도 조금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어떤 거를 구입을 하는지, 소비자의 니즈가 뭔지를 계속 기업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이 딱 봤을 때, 아, 요즘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을 좋아하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좋아하네, 사회환원을 하는 기업을 좋아하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게 소비자의 니즈라 하면 기업들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개개인 소비자들이 그런 착한 브랜드의 물건들을 잘 알고 사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타라는 브랜드는 그런 착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타 브랜드의 모든 제품은요, 비건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플라스틱이긴 한데요, 세계 최초 기술로 해서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장품을 다 쓰신 다음에 시타로 이 용기를 돌려보내시면 이거는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 브랜드의 3가지 제품을 테스팅을 해봤거든요. 페이셜 토너, 클렌징, 그리고 데일리 수분크림을
제가 써봤는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 데일리 페이셜 토너는요, 약간 묵직한 느낌의 토너입니다. 네, 그런데 오일리하지 않고 발랐을 때 얼굴에 수분이 꽉 차는 느낌이 드는 그런 토너고요. 네, 그리고 데일리 페이셜 클렌징은요, 오일과 폼 클렌징이 섞여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이중세 하나일 필요 없이 오일 클렌징과 폼 클렌징 하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페이셜 크림은요, 수분감을 잔뜩 가지고 있는 데일리 크림입니다. 제형은 약간 쫀득하면서 좀 가벼운 그런 제형인데요. 얼굴에 바를 때도 가볍게 산뜻하게 발리는데 수분감은 꽤나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약 48시간 보습력을 가지고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착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김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서 시스타와 함께 10분을 추첨해서 이 데일리 수분크림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 9월 12일까지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총 10분을 추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을 위해서도 저는 베지테리안을 합니다. 이 가축업과 농업을 합해서 이산화탄소량을 재보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총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0%가 축산업에서 나옵니다. 특히 소들이요, 풀을 열심히 먹고 가스를 배출하면 여기에는 메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공기로 가면요, 온실가스가 되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또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저처럼 베지테리안이 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좋아하셔서 등의 이유로 고기를 드시되 예전보다 조금 적게 드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육류 섭취량을 좀 줄이시고 대신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드셔보세요. 이런 식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더 좋아지실 거고, 그리고 우리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제가 작년부터 쓰고 있는 생리컵입니다. 사실 이 생리컵을 쓰기 전에는 탐폰 아니면 생리대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으로서 생리를 하면서 남기는 그 쓰레기를 더 이상 남기고 싶지 않아서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생리컵은 메디컬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2, 3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삽입을 하시면 한 8시간까지는 새지 않는 이상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을 아주 오랜 시간 하지 않는 이상은 외출 시에도 한번 삽입하시고 나가시면 집에 돌아오신 다음에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가실 때마다 바꿔줄 필요도 없고요. 생리를 할 때 불편한 점이 그 냄새와 그리고 그 축축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리컵의 단점은 공공 화장실에서 세척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고여있는 거를 그 세면대에 가져가서 씻는 게 사실 조금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외출을 오랜 시간 동안 하시던지 아니면 사무실 같은 데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리컵은 그냥 집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외부에서는 생리대나 탐폰을 쓰시면서 요것과 병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소에 질염 같은 게 자주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셔서 쓰시길 바래요. 왜냐면 생리컵을 쓰시면 그런 질염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생리컵을 쓰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정말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 환경에 버리지 않아서 참 그쪽으로 마음이 좋습니다. 네, 주부로 부엌에서 일을 자주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일회용품을 쓰게 됩니다. 그냥 쓰고 버리고 편하잖아요. 다시 안 씻어도 되고. 근데 그런 게 다 또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죠.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일회용 지퍼백 대신에 이렇게 실리콘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지퍼백을 쓰고 있어요. 어떤 물건을 담은 다음에 이제 그게 없어지면 잘 닦아서 말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클린랩 대신에 비왁스로 된 제품을 쓰고 있어요. 수박이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자른 다음에 보관할 때 이거를 이렇게 덮어서 꾹 눌러주면 신선하게
안전하게 음식을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물로 다시 닦아주면은 약 1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물티슈를 쓰지 않습니다. 스프레이로 된 비누를 뿌려주고요. 깨끗한 행주로 닦아주시면 그게 물티슈 대신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일회용 베이킹 페이퍼 대신에 테프론 시트를 이용합니다. 이 제품은 또 닦아서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주부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 다음 환경을 위해서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용하면 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슈퍼마켓에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슈퍼마켓이 두세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그나마 그렇게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야채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하지 않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가서 이제 장을 보고요. 그리고 장을 볼 때는 제가 챙겨간 이 그물 주머니에다가 예쁘게 넣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요, 장을 볼 때 무심코 쓰는 플라스틱 봉지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이 네트 주머니를 쓰다가 이제 뭐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면 소재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자연에서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플라스틱을 좀 덜 남기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 세제를 구입을 할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되어 있는 걸 샀어요. 그런데 또 청소를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 용기의 숫자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독일에도 제로 웨이스트 상품으로 해서 템만 넣으면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유리창용, 부엌용, 화장실용 등등 다양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로 그렇게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예전에 샀던 청소 세제를 다 쓴 다음에 그 빈 용기에 이 태블릿 하나를 넣어주고 수돗물 넣어주면 새로운 청소 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이 제로 웨이스트 청소 세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그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또 그만큼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지 않아서 기분 좋게 쓰고 있습니다. 섬유유연제가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만듭니다. 섬유유연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총 3가지입니다. 구연산, 그리고 이센셜 오일, 그리고 물이에요. 구연산과 물을 섞을 때는요, 구연산의 양이 물의 양의 약 4분의 1 정도가 돼요. 저는 보통 500g의 물과 그리고 175g의 구연산을 함께 섞어줍니다. 그런데요, 구연산이 잘 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약 50도 이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물을 전기포트에 넣고 그리고 살짝 끓여준 다음에 이 구연산을 첨가해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벤더 오일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막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착한 재료들로 섬유유연제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섬유유연제도 다른 보통 섬유유연제만큼 빨래를 하실 때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빨래를 하신 다음에 보통 사는 섬유유연제만큼 섬유가 부드러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을 정도로 부드러워서 쓰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손 닦을 때용 비누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거지 할 때 세제용 비누입니다. 액체 비누가 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사서 쓰는데요. 보통의 액체 비누는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체 비누 대신에 고체 비누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물론 고체 비누를 이용하면은 마지막에 막 부스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비누를 놓는 자리가 조금 얼룩해져서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체 비누를 이용했을 때 우리 또 제로 웨이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저도 욕심 같아서는 헤어 고체 비누까지 쓰고 싶은데요. 제 헤어는 굉장히 건조해서 몇 개를 써봤는데 제 헤어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헤어 상태가 좀 유분이 많고 건강한 헤어 상태시라면 고체 비누로 된 샴푸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제품만 잘 고르시면 여러분들의 머리도 깨끗하게 감으실 수 있고 거기다가 제로 웨이스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기후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처음엔 되게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 환경 위기를 막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